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ICT 마케팅 분석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공 컴퓨터 전공의 이현우라고 합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계획상으로는 2주간 비대면 수업을 하고 그 후에 대면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상으로는 이제 9월 21일부터 대면 수업할 예정이고요. 온라인 실시간 강의는 여러가지 장비상 여러가지 여건이 좀 안 돼서 곤란하다고 해서 이렇게 PPT 프레젠테이션하고 녹화 동영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PPT를 세련되게 다듬지 않고 바로 쓰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강의이기 때문에 교재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재 소개는 Do It,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이라는 교재입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고요. 여러분들 그 1장서부터 아주 챕터들이 좀 얇아요.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양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가공하고 정제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프도 만들고 그게 그 중간고사까지고요. 그거 가지고 실제 그 상황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하는 것이 이제 기말고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적 처리는 출석 20%, 보고서 2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고요. 일단은 상대평가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2주간 온라인 강의잖아요. 그래서 출석하고 과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 각 강의 마지막에 과제를 내는데요. 되게 지금 실습하는 화면을 캡처해서 그거를 JPG 파일을 그 e클래스에 업로드를 해서 이제 e클래스에 제출하면은 그 리포트 제출도 되고 출석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개요를 보면은요, 이게 우리 강의가 ICT 마케팅 분석이잖아요. 강의 과제 강의. 그 ICT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정보통신이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ICT에 대해서 더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마케팅 간단하게 한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 그 마케팅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사용자에게 흐르도록 하는 기업 활동의 수행. 85년은 마케팅은 개인과 조직의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교환을 가져오기 위해 아이디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발상, 가격 결정, 촉진 그리고 유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팅은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렇게 그 파는 거를 촉진하는 그런 활동을 대충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네, 그걸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게 경영학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멋있는 말을 할 수 했지만 중요한 내용은 우리 과목과 관련돼서 중요한 그 명언이 있다고 그래요.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이게 측정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수치화, 계량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양쪽으로 해야 그걸 데이터를 해야 그 마케팅 성과를 분석할 수 있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바꾸면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죠. 우리 ICT 관련돼서 일단 홈쇼핑이 있다. 그러면 중요한 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 수, 그 다음에 방문하고 얼마나 남아있는가 체류 수,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얼마나 구매로 이어지는가 구매 수, 이런 것들이 다 측정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정 지표들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는 요즘 IT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온라인 상황 기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데이터화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상대적으로 동네 구멍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생성 쉽게 되는데 생성만 하면 뭐합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이해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통계적 분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차트도 만들어서 그림도 그래프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법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스토리텔링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의 수집, 관리, 가공 및 분석,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기획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우리가 시각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비교를 할 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는가. 아까 우리 온라인 홈쇼핑 얘기를 했었는데 홈쇼핑을 방문하는 성별, 나이별 구매하는 물품이 다르고 시간대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제품을 어떻게 디스플레이에서 홈페이지에서 디스플레이에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 건가,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데이터 분석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나 판촉을 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많은 소비자 만족도, 매출 증가 이런 것들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기업의 향후 성장하고 생존의 기초가 된다. 데이터 분석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데이터가 우리 산업 사회에서 이제 아주 석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더 많이 데이터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한주 서치 업체 조사에 따르면요, 데이터 활용을 준비하거나 활용 중인 기업이 이제 모든 업종별로 40% 이상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고요. 이것이 고객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바꾸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제 사업의 성공의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좀 납득이 됐나요? 네. 그래서 이 과목은 이 데이터 분석을 뚝딱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도구인 R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래서 R의 문법, 활용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학습합니다. C 랭귀지나 자바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R 쳐보다 드리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른 과목에서 내가 이거 소개를 했는데 이게 R이 지금 8등에 들어와 있죠. 이게 상당히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분석 도구로서 R을 사용한다고 우리가 그랬었는데, 제 R이란 뭔가 여러분들 한번 여기 가보세요. R 공식 사이트인데요. 이게 R은 통계 분석과 그래픽을 위한 언어이자 환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 공식 사이트에 많은 사용자들이 R을 통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R을 통계 기법이 실현되는 환경으로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환경이란 말이 그 environment란 말이 계속 들어가 있는데요. 결국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그 도구를 제공해주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환경은 가변성이 있죠.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그 말랑말랑한 가변성 있는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래의 목적은 R은 나도 처음 R을 배울 때 데이터 통계 분석으로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게 R이 발전을 거듭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능력 있는 상황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R을 왜 사용하는가 이걸 보면은요 다양성입니다. 아까 내가 이제 그 다양성이라고 말도 했고 그 가변성 우리 이제 적용성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범용 틀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든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성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어떻게 해서 다양성을 보장하느냐? 이게 안 되는 게 없는 통계 분석 패키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R이 하나의 그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하나의 그 통계 분석 데이터 분석 틀이죠. 통계 분석 틀 데이터 분석 틀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요. 그걸 하나의 이제 패키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자동화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디버깅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많은 분석가 개발자들이 R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란 말은 말 그대로 소스가 공개된다. 그리고 무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이러이러하게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소스를 공개를 해버리니까 에러가 발생하면 자기가 직접 에러를 수정을 해서 수정본을 올리면 됩니다. 자기가 인터넷 환경에. 그러니까 금방금방 에러 이런 것들이 디버깅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겠지만 강력한 다양한 그래픽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객체지행 프로그래밍 언어고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가 있고 공유된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문제가 이게 다 영어로예요. 한국 그 국제화된 사회에서 다 영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건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영어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이제 실습할 때 아주 설치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 이제 패키지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통계 패키지를 이렇게 내놓을 때 통계 패키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할 때 뭐 익스텐션이란 말도 쓰고 애드온이라는 말을 하죠. 추가 프로그램 하잖아요. 익스텐션이나 애드온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추가 패키지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그 안에 자기네들이 만든 그 패키지를 어떻게 써라 하는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안에 실습용 데이터를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데이터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트렌드가 핫잡 트렌드다 이런 표현이죠. 아주 취업에도 유용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그래픽 얘기도 했지만 R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 보여주는 게 이게 머신러닝 모델링이에요. 머신러닝 들어봤어요? 예, 이게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계학습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데이터들을 해서 분석해서 특정 변수를 예측을 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그림이 되어 있어서 프라이스가 뭐 9,446이라는 특정 가격이 되면은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사결정 나무 이거 시각화하는 거고, 이런 시각화가 바로 예측기 모형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R에서도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돌아다니면 옆에 오른쪽 이런 화면 본 적들이 있나요? 네. 어떤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이런 화면들을 띄워 놓더라고요. 그래서 글자가 크게 나오는 것들이 요즘 인터넷 게시판에서 회자가 되는 인기 있는 널리 쓰이는 그런 글자들입니다. 작은 글자들이 이렇게 몇 번 등장하는 내용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해서 문자로 해진 데이터의 빈도수, 그쵸? 어떤 문장에 어떤 단어가 자주 등장하나,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는가, 뭐 이런 텍스트 마이닝 기법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중간고사 지나고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에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뭐 이런 SNS에서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어떤 경로로 메시지를 파악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네트워크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보여줬는데, 이게 커다란 동그라미가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화살표로 쭉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 시각화입니다. 이게 R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 데이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여러분들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미국의 무슨 주는 무슨 후보가 무슨 후보가 지금 유리하다, 이기고 있다, 어떤 후보가 얼마만큼 표차로 이기고 있다, 이걸 색깔 농도별로 그쵸? 무슨 당은 빨간색, 무슨 당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되죠. 그쵸? 그것들이 이제 지도 시각화가 됩니다. 이것도 R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우리 주식 분석입니다. 사실 이게 학생 여러분들이니까 아직 주식에 큰 관심이 없을 텐데요. 특정 제품, 특정 회사의 주식, 아니면 종합주가지수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하는 대로 그래프를 만들어서, 차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업이 주가가 요동을 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희미하게 되는 관련된 주식이 되게 된 모양입니다. 관련된 주식하고 어떻게 연동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나, 밑에는 이제 매매 현황이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 이런 식으로 주식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이 지금 깔아앉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분석입니다. 이게 사진을 찍으면 이게 다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사진도. 그래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디지털 데이터니까 속성을 추출해서 이게 이미지 식별, 영상 처리 알고리즘 만들고 그러는데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사운드 분석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금 여기 새소리를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새소리가 얼마만큼 시간 간격으로 울었다 멈췄다 울었다 멈췄다 하고 어디 그 간격, 그 다음에 음의 세기, 그 다음에 음색이 사실 조금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놓는 그 주파수 이런 것들도 분석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음성 인식 처리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다 이게 소리가 녹음을 할 때 이제 그냥 다 디지털 데이터화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영상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다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고 개발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용자가 입력한 값에 반응해서 그래프를 생성하거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는 등 데이터 분석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비 익스플로러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영화를 보고 어떻게 소위 말해서 이게 평점을 내리는 그건가 봐요. 지금 네. 그래서 어떻게 평점을 어떻게 분석으로 내는가가 분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웹브라우저에서 그 분석해내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R은요, 아주 전 세계의 데이터 분석가들이 이 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그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다는 얘기, 범용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요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답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이 그 다른 것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답이 활발하게 오고 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SPSS나 STAT나 SAS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지금 뒤에도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 보면은 SPSS가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그 통계 처리, 데이터 처리 패키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압도적으로 빨간색 이게 SPSS입니다. 많다가 지금 아주 쭉 꺼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학술 논문에 데이터 분석 툴을 뭐로 사용했느냐 이겁니다. 이게 SPSS가 압도적으로 1등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SPSS는 이게 IBM이라고 하는 초대형 컴퓨터였죠. 메인프레임 만드는 그 컴퓨터 회사입니다. 거기서 컴퓨터만 파는 게 아니라 그 IBM에서 다양한 그 데이터 분석 그 도구도 같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컴퓨터를 하나 팔 때 이런 소프트웨어를 끼워서 팔게 되는데 그 데이터 통계 처리 그 끼워서 파는 것이 SPSS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개발된 지가 1970년대 말에 개발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몇십 년간 이 SPS로 써왔고, 그래서 그 연구자들 대부분이 SPSS로 데이터 통계 분석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 후발주다가 SAS, 뭐 스태티스티카,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제 SPSS가 하고 SS가 이게 추락하고 있죠? 아래쪽으로. 그쵸?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은 이게 요 SPSS를 빼고 나머지들끼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R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그 SPSS나 SAS나 뭐 이런 것들은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유료 프로그램이라서 그 어떤 공공기관에서 소위 말해서 자기 돈 내로 사지 않고 사는 경우에는 SPSS를 사용하지만 개인 연구실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R을 선호하는 것이 뚜렷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오픈 소스이고 무료라는 점에서 굉장히 그 선호도가 높다는 걸 수 있고, SPSS는 이게 유료고 굉장히 강력하긴 한데 정해진 틀이 있어요. 정해진 그 틀 바깥으로는 우리가 나갈 수가 없게, 소위 말해서 프로그래밍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에 박힌 통계 처리 있죠. 뭐 평균 내고 그 연관도 분석하고 뭐 이런 틀에 박힌 거 하기에는 그 SPSS가 아주 편리해요. 근데 R도 다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R이 인기 있고 강력한 이유는 첫째가 오픈 소스다. 이게 R의 역사가 있죠.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통계학과 교수인 로스 이하카 로버트 젠틀맨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온라인에 소스 코드까지 다 공개해서 이게 누구나 쓸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굉장히 이분들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다양한 패키지가 있고 최신 분석 기법을 올리고 서로 공유를 한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다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패키지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건가, 이런 것들도 교육재료도 다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패키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래프도, 자기 입맛에 맞는 다양한 그래프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법이다. 이렇게 되고, 재현성이 또 얼마든지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스가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에러가 발생되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 집단지성이라고 여러분들 말하죠. 집단지성의 효과로 오류가 굉장히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든지 우리 공동 작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근데 이게 그 오픈 소스로 하면은 왜 좋은가? 그러니까 공짜라는 것도 있지만, 그 오픈 소스가 되면은 이 오픈 소스 소사이어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사용하자 특정 그 기업 하나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그리고 자유로운 이런 프로그램 개발, 이용 이렇게 를 하는 운동입니다. 특히 그래서 학생들한테 소위 이제 이런 운동들의 학생 시절에 많이들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스, 자기네들이 오픈 소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취업할 때 굉장히 강력한 메리트가 되고 내세울 수 있는 자기 캐리어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놓고 되면은 계속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집단지성, 집단 자원봉사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들어가서 이제 상업화까지도 넘어갈 수 있게 되면, 상업화를 할 때는 반드시 오픈소스 사용했다는 것을 공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오픈소스 한번 잘 알아보고 그 개념을 좀 이해하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할 일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 이 그림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려볼 많은 그래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그려보면 되고, 하여간 거의 모든 형태의 그래프들을 우리가
다 그려볼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그 시각화가 잘 돼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줄 때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보통 그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요즘 그 1학기 때 좀 문제가 좀 있었다 봐요. 그래서 저 온라인 이렇게 하는 강의가 너무 부실하다. 근데 부실하다는 게 기준이 이 동영상 강의 시간으로 그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게 그 어느 정도 시간은 좀 해달라는 학교 측의 그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지만 하여간 학생들의 그런 의견들을 반영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강의를 좀 해야 돼서 일장 R이라는 게 뭔가 끝난 다음에 2장으로 R 데이터 분석 환경 만들기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별 내용이 아니에요. R을 설치하고 R 스튜디오 설치하고 기본적인 사용법 소개하고 뭐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 교재를 아직 안 샀을 테니까 그쵸? 교재를 산 다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1장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다음에 R 설치를 어떻게 하나는 그 교재가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R 공식 사이트가 있죠. cran.r-project.or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여러분들 그 한국에서 그 영남대나 그 다음에 그 서울 메트로폴리탄에서 그 서울시죠. 거기에서 빅데이터 한다든가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의 보건복지 대학원에서 또 이런 것들도 하고 뭐 그쵸? 뭐 이런 유니스트 울산 그 과학원이죠. 울산 과학원 거기에 이런 됩니다. 그래서 R 데이터들을 이렇게 제됐습니다. 그리고 R은 여러분들 그 사용하면은 그때 주의사항이 이렇게 설치가 되잖아요. 설치한 다음에 반드시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R을 설치할 때 다운로드 받으니까 당연히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할 때도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연결 안 하고 사용하면은 아래 기본 명령어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 명령어. 근데 우리가 추가 패키지 설치하고 사용하려면은 인터넷에 꼭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R만 설치하면요. 여러분들 이게 그 뭐 사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R은 그 이렇게 일일이 명령을 손으로 타이핑을 하고 뭐 환경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R 스튜디오를 그 만들어 뒀어요. 처음 R을 배울 때는 내가 일일이 손으로 그 도수창 비슷한 것이 화면이 뜨면서 일일이 내가 손으로 타이핑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게 R 스튜디오가 나와서 이게 그래픽도 굉장히 편리해졌고 그 여러모로 그 소위 말해서 우리 GUI 환경이라고 그러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 GUI 환경으로 R 스튜디오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도 편하고 사용하기도 편리해졌습니다. 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최초에 R 배울 때는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R을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R을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R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컴퓨터 OS가 있겠죠. 그래서 64비트나 32비트나 뭐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7이나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됩니다.
혹시 R 스튜디오가 오류가 발생한다면요,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영문판입니다. 그래서 한글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정 이름이 아무개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거를 새로 추가를 해서 영문 이름으로 바꾸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대부분 1번, 2번으로 되고요. 오류가 나면은 그 환경 변수를 바꾸고 이렇게 해보길 바랍니다. 대부분 이런 문제가 대부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R과 R 스튜디오를 설치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향후 R 시스템은 모두 R 스튜디오로 합니다. 그래서 R은 밑바닥에 깔려져 있어 스튜디오가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했잖아요. R과 우리 유저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 스튜디오를 꼭 앞으로 사용한다는 거고, 그래서 R 스튜디오를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네 군데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한쪽은 소스 창, 한쪽은 콘솔 창, 한쪽은 환경 창, 환경은 파일 창 이렇게 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요 맨 아래 여기 보이나요? 요게 그러면 이렇게 꺽쇠가 되어 있죠. 이게 커서가 되고 요 앞에 깜빡깜빡 할 겁니다. 여기 커서 부분인데 여기다 우리가 이제 그 입력을 하면은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아래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이 우리가 콘솔 창이고 이 콘솔 창이 우리가 보통 그 입력하는 명령어가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그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컴파일형 있고 뭐 인터프리터형 이렇게 구분이 있는데요. 그 C나 C++이나 뭐 이런 자바나 이런 것들은 명령어를 컴파일을 해야 실행이 됩니다. 근데 파이썬이나 지금 배우는 R 같은 경우는 명령어 한 줄 치고 엔터를 치면은 그 자리에서 그 입력이 해석이 돼서 실행이 됩니다. 해석이 되고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R은 그 콘솔 형창에서 입력하면 하는 그 인터프리테이션형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그 기본 동작이에요. 그래서 4 플러스 5, 4 더하기 5를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그 밑에 결과 9가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 계산기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계산기로 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위에는 소스 창이에요. 그래서 메모장과 같이 일종의 그 문서 편집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명령어나 메모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소스 창에 입력한 그 명령어로 만들어진 그 문서를 우리가 스크립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래서 소스 창에다가 뭐 있으면 이것도 역시 그 4 곱하기 5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콘솔 창에 나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소스 창에 명령어들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령어를 우리가 딴 데서 만들어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할 때 편리하게 됩니다. 뭐 다른 창은 사용해 보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가 모두 영어로 되어 있는 그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영어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유감스럽게도 한서대 학생들 영어를 너무 못해서 이런 그 메뉴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부담스러워 할 텐데요. 강제로라도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필요 꼭 좀 영어 단어 간단한 거니까 금방금방 익숙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그 한 줄 입력하는 인터프리터형이라서 한 줄 입력해도 실행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파이썬을 배웠으면은 파이썬과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은 쓸 일이 없을 테지만 매트랩이라고 하는 그 기계과 전자과 쪽계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토목과나 이런 데는 매트랩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R은 계산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4 플러스 5 이런 것도 얼마든지 아주 계산기로 이렇게 쓸 일이 있을까요? 네, 하여간 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R은 이게 우선 통계 계산 패키지로 시작이 됐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R의 기본 그러니까 다른 추가 패키지를 설치 안 한 상황에서 기본 명령어가 있는데요. 그 기본 명령어에 그 통계 분석하는 그런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패키지 하나도 없이 말 그대로 액면 R입니다. 자, 먼저 요거 샵 있죠? 샵은 이제 주속이라는 거, 코멘트 단 때 사용하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변수명입니다. x는 변수명이고 이게 벡터예요. 벡터란 말도 쓰지만 1차원 어레이가 되겠죠. 1차원 어레이 여러분들 배우는. 그래서 x equal c입니다. c가 이게 바로 이게 그 벡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컬럼의 첫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c하고 x equal c 이렇게 하면 데이터 입력 벡터 데이터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45, 43, 46, 이렇게 쭉 합니다. 그렇죠? 옆에 써왔지만 요 꺽쇠는 콘솔 혹은 소스창의 커서입니다. 요거는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요. 여기 파란색으로 된 x equal c 요소부터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 있는 콜론은 없어도 돼요. 그냥 엔터 딱 치면은 x라고 하는 벡터가 생성됐다고 나옵니다. x라고 하는 변수명을 가진 벡터가 생성됐다고 듭니다. 그 다음에 min 괄호 열고 x 괄호 닫고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민이 평균값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평균값이 46.7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메디안 괄호 열고 x 괄호 닫고 x 그러면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은 뭔가요? 그쵸? 딱 중앙에 있는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거죠.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이 지금 밑에 max x가 최대값이죠. min x 얘가 43 나오는 게 이게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중간 평균이 되겠죠. 이게 46이다. 이게 메디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앙값이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값을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x equal c에 x, 한 다음에 추가된 값을 쭉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length 괄호 열고 x 괄호 닫고 하면은 도대체 요소의 개수가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게 총 15개가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벡터니까 어레이라고 그랬습니다. 1차원 어레이 벡터. 그래서 x의 요 괄호 모양 잘 보세요. 그쵸? 대괄호 16 대괄호 닫고 하고 41 하면은 아까 15개였다 그랬죠? 그 16번째의 값이 41번째로 추가가 됩니다. 혹은 x의 17 그 다음에 콜론 21 하면은 17번째에서 20번째 4개죠. 4개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베리언스 VAR X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분산입니다. 분산. 지금 분산이 뭔지 아나요? 예, 이게 지금 통계에 얼마나 데이터 값이 퍼져 있냐,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퍼져 있느냐 이거죠. 뾰족하게 서 있느냐 아니면 넓게 퍼져 있느냐, 분산이 크고 작고. 그 다음에 SD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분산에 루트를 씌워준 녀석입니다. 루트를 씌워서 그게
이게 말하는 표준 편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뉴스 볼 때 여론조사 있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얼마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때 그 값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물음표입니다. 물음표가 이게 헬프 명령어예요. 그래서 물음표를 치고 SD라고 치면 이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걸 치면은 SD에 대한 도움말이 쭉 나와요. 예. 그쵸? 영어라서 이게 이해 못하는 학생 없겠죠? 예, 한번 잘 꼼꼼하게 보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게 강의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면은 우리 실제 강의를 할 때 보면 이런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입력하고 결과를 보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추가가 안 되고 쭉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잠깐씩 멈추고 명령 입력을 해보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나 그걸 직접 봐야 됩니다. 뭐 쭉 강의 듣는 것도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직접 자기가 꼭 해봐야 됩니다. 실습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그 물음표 SD 쳐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쳐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어, 시간이 돼서 이번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실습은 별로 많이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실 실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꼭 실습을 꼭 해보기 바래요. 안 하면은 사실 좀 의미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마련을 해서 꼭 좀 꼼꼼하게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 R에 대한 내용 조금 더 하고 데이터 분석 연장 챙기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는 앞에 X 있죠, X. 벡터 X를 가지고 통계 명령어 연습을 몇 개 해봤습니다. 실행 화면 있죠? 화면을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 화면을 캡처할 줄 알죠? 그래서 한 다음에 JPG 만들고 그림 파일 만들어서 이 클래스에 보고서 파트에 업로드하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면은 여러분들 출석도 되고 리포트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주간은 이렇게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